자, 그 산염기는 중3 때 배웠던 거랑 큰 차이 별로 없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게 뭐고, 염기라는 게 뭐냐? 이제 그 정의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것도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하고 고1 때까지는 그냥 첫 번째 정의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다 염기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정의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있고, 브랜스테드 로울이 정의가 있고, 루이스 정의라는 게 있는데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정의에 해당되는 것만. 그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의 그냥 다 합친 일반적인 산과 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애들을 산이라 부르냐? 자,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염기는 마찬가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염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누가? 아레니우스가. 그지?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산. 그래서 이제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애들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보면 다 뭘 가지고 있어? 수소를 가지고 있겠지. 그지? 수소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묽은 염산.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학식도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묽은 염산이 HCl인 걸 모르면 뭐 당연히 뭐 숙제하는 건 고사하고 시험도 못 보니까 HCl. 그 다음에 묽은 질산 HNO3. 그리고 자, 얘는 조금 나중에 나오니까 묽은 황산. 그지? H2SO4.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CH3 COH. 그 다음에 뭐 탄산, 우리 탄산음료 할 때 탄산 H2CO3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 되게 많지. 그게 다 산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비타민 C 이름이 뭐지? 과학 시간엔 비타민 A, B, C, D, E, K 뭐 이렇게 배우는데 가정 시간엔 이걸 이름으로 배우거든. 뭐 예를 들어 비타민 B는 리보플라빈이니, 비타민 C는 뭐 아스코르브산이니 이렇게 이름으로 배워. 방금 내가 비타민 C 뭐라 그랬어? 아스코르브산. 산이야, 산. 그런 것도 산이고요. 그지? 그다음에 뭐 많아. 내가 선생님 요즘 헬스클럽 다니는데 헬스클럽 가고 근육 운동을 막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근육이 막 알배기에서 땡땡 거 아파. 그 알배기를 표현하는 게 근육에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래. 그럼 젖산도 산이야. 그러니까 내 근육에 산성 물질이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땡기고 아픈 거야. 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만 지금 적은 거다.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물에 녹이는 거야. 수용액이면. 그지? 수용액으로 만들면 이렇게 써져 있는 애가 이온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지. 이온으로 나뉘는 걸 뭐라 그래? 이온화. 그럼 이온화 되는 걸 식으로 나타낸 걸 이온화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묽은 염산. 자, HCl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묽은 질산. HNO3는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묽은 황산 H2S.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온화식은 외운다기보단 예를 들어서 얘 봐봐. 얘는 H가 몇 개야? 두 개라는 거. 두 개. 왜 두 개겠어 그러면? H는 분명히 이온이 되면 플러스인 애인데 플러스인 애가 두 개란 얘기는 뒤에 SO4가 E-기 때문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H 플러스가 두 개가 생기고 SO4 E-가 하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지. 얘도 뭐 H 플러스 하나에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 H2, 뭐 CO3 그러면 얘도 얘랑 마찬가지인 거지. H 플러스가 두 개가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CO3, E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뭐 여러 가지 뭐 인산이라는 애도 있고요.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게 있다. 이온화가 됐을 때 지금 얘네들은 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 그냥 뭐 분자인 애도 있고 분자가 아닌 애도 있다만 요 분자 하나를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인이 하나가 생기지 이온화가 돼서 이런 걸 일가산이라 그래. 일가산.
얘 일가산이고요. 얘도 일가산이야. 근데 얘는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지? 그럼 이건 이가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도 이가산인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아마도 배우는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대체로 일가산하고 일가염기만 나올 거라고. 물론 조금 심한 문제가 나올 때는 요 황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만, 그거는 뭐 나중에 그냥 참고로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화 반응까지 배울 때 대부분 일가산이나 일가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온화 되는 식도 이렇게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얘네가 지금 이온화 됐더니 수용액을 만든 거지. 수용액을 만들었더니 그 이온 안에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지? 수소이온이 들어있다고요. 맞지?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을 물에 녹이면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생기지. 그럼 그것 때문에 얘네들에게선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 자, 그 공통된 성질을 뭐라 그래? 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그래서 산성 이렇게 돼요. 산성, 그지? 산성.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음이온의 종류가 다 다르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산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산이라고 나올 때는 H는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이온에 해당되는 H는 어떤 산이든 다 가지고 있고, 음이온의 종류는 다르잖아. 니네 산이 참고로 엑시드거든, 엑시드. 그래서 그냥 HA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떤 산 HA를 내가 물에 녹였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공통되게 수소이온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A라고 붙인 애만 음이온만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된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맛을 보게 되면 신맛이 납니다. 신맛. 물론 우리가 염산이나 황산을 먹을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여기 적은 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산이 많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 니네 김치 먹다 보면 신김치 신맛 나지. 거기 뭐가 젖산이라는 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맛을 보면 신맛이 난다. 자, 두 번째. 수용액을 만들었더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용액에 존재를 하지. 그러면 전극을 연결하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액에서 전류 통한다. 자, 산이든 염기든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전류가 통하는 애들을 뭐라 부를까? 전해질이라 부르는 거야, 전해질. 알겠지?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면 뭐라 불러? 전해질이라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애들 다 전해질이다 이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산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산성 수용액이라 표현하는데, 산성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넣게 되면, 산성 수용액에다가 어떤 금속을 넣게 되면은 수속이, 이거 니네 했지? 금속의 반응성에서. 칼카나마, 아라촐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에서 수소이온 들어있는 경우에 금속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배웠잖아. 그지? 수소기체가 발생해. 근데 이때 이 금속은, 그럼 방금 얘기했지. 칼카나마, 아라촐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 해서 했잖아. 아무 금속이나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하려면 이 금속이 뭐보다 반응성이 커야 된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야지만 되는 거야. 아무 금속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리나 예를 들어 염산에다 금을 빠쳤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금이 반응성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요 금속은 어떤 금속이다? 구리.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그지? 그래서 주로 나오는 금속이 누구냐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주로 나와. 참고로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주로 나오고요. 방금 예지가 했던 구리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니네 헷갈리게 하려고 구리 내는 경우도 있다고. 구리는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요거 반응하는 걸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아연을 넣었어. 염산에다 아연을 넣었다고 하면 아연이 전체 반응식을 쓰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수소 이온만 갖고 얘기했잖아. 염산하고 만나면 염화 아연이라는 게 수용액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겠니? 만약에 마그네슘 넣으면 이거 아연 대신에 마그네슘 원소기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수소기체 발생. 이거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돼. 중학교 때 이거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제는 니네는 고딩이니까.
그지? 요거는 이제 알아야지. 그지? 그래서 수소기자가 발생한다 이거지. 단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A인 경우에.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공통점을 얘기해봐. 대리석, 석회암, 방해석, 조개껍질, 달걀 껍질의 공통점은 뭘까? 그거 뭐 떨어뜨리면 거품 나요. 그렇지. 염산 떨어뜨리면 거품 난다고 배웠거든.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거든. 그래서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뭐 대리석이나 석회암이나 조개껍질이나 달걀 껍질이나 이런 데다가 산성용액을 떨어뜨리면 이때는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발생. 자, 그래서 이것도 반응식을 쓰자. 예를 들어 염산이다 그러면 CaCO3하고 염산이 반응하면 CaCl2 염화 칼슘이라는 수용액이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네? 소금이 안 맞거든요. 어? 맞춰야죠, 이제. 이제 맞추게. 여기 H가 두 개인데 여기 H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 그지? 여기다가 2를 써주시면 끝입니다. 맞지? 그럼 되잖아. 여기 Cl도 두 개고 H도 두 개고 산소 3개, 3개. 끝. 계속 요거만 쓰면. 만약에 선생님 질산을 넣으면요. HCl 지우고 질산만 쓰면 되고요. 요거 Cl2 대신에 NO3만 써주면 되지. NO3 2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무조건 문제 풀려면 저거 알아야 됩니다. 쌤이 EX 해보고 했는데. 뭐? 이거? 네. 그치. 이건 기본빵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그지? 그러니까 니네 요 대표적인 화학 반식 하나만 넣어놓으면 염산 대신에 질산 쓰든지 황산 쓰든지 하면 돼. 그지? 개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시약은 뒤에 와서 따로 얘기하겠다만 지시약이라는 걸 여기다 떨어뜨리면 어떤 놈한테 떨어뜨리던 다 색깔이 똑같이 나타나. 예를 들어 니네 지시약은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뭐 BTB용액이란 지시약 떨어뜨리면 얘는 산성일 때 노란색 띠는 애거든. 염산에 떨어뜨려도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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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어떤 애들인지 다 나타난다. 이거. 근데 저 지시약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 각각 그것마다 무슨 색을 띠는지도 다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이제 중화 반응 넘어가기 전에 아마 그거 정리하고 넘어가게 될 건데,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통된 성질은 얘는 누가 됐든 다 나타나. 근데 봐라, 염산하고 질산이 어쨌든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공통된 성질도 있지만 그 다른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날까? 얘네 뒤에 음이온들이 다 다르지? 이 음이온 때문에 얘네마다 다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뭐 특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음이온에 의해서는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산을 우리가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강한 산과 약한 산으로 나눌 수 있거든. 자, 여기다 그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개 중에 얘네 3개는 강한 산 또는 줄여서 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놈 2개는 약한 산 또는 약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산을 강한 산과 약한 산으로 나눈 기준이 뭐냐? 물에 녹였을 때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온화되는 정도 갖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강한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100% 이온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약한 산은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뭐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 2% 정도? 요 정도 되는 거야. 이온화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이온화가 거의 안 돼. 자, 근데 또 이때 유의할 게 있어. 이온화 되는 거하고 물에 녹는 거하고는 별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는 물에 녹은 애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온화 되느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개를 녹였는데 10개만 녹을 수도 있지. 그럼 그 10개 중에 1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 100% 이온화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온화 된다라는 거는 물에 녹는 거랑은 다른 건 문제라고. 예를 들어 내가 100개를 녹였는데 10개만 녹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녹은 애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온화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10개만 녹았는데 10개가 다 이온화가 되면 이건 100% 이온화 된 거라고. 그럼 반대로 100개를 녹였는데 100개가 다 녹았어.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이온화가 되면 이건 이온화 되는 정도가 1%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온화 되는 정도하고 물에 녹는 정도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알겠지? 물에 잘 녹든 안 녹든 녹은 애들 중에 몇 프로가 이온화 되느냐 가지고 나누는 거야. 그럼 아무튼, 그럼 봐. 만약에 얘를 100개를 녹였어. 이 HCl 분자를. 100개를 녹일 때 100개가 다 녹았어. 근데 그게 100% 이온화 됐다고 하면 수소이온 몇 개 존재해야 되니? 100개 존재해야지. 염화이온 100개 존재하겠지. 자, 만약에 아세트산을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 100개를 녹였더니 100개가 다 녹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이온화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이 몇 개 존재해? 한 개 존재하고. 아세트산 이온이 한 개 존재하지. 그럼 나머지 99개는 어디 갔을까? 그냥 분자 상태로 녹아만 있는 거야. 이온으로 안 나뉘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자, 얘가 강한 산이고, 자, 얘가 예를 들어 약한 산이야. 똑같은 물에다가, 자, 염산을 녹인 거야, HCl을. 그래서 100개를 녹였다고 칠게, 얘를. 100개를. 100개가 다 녹았어. 100%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몇 개? 100개. 염화이온 몇 개? 100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아세트산도 예를 들어 약한 산이라고 써놨던 아세트산을 똑같이 100개를 녹였어. 100개가 녹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이온화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존재? 한 개씩 존재하겠지. 그럼 남은 99개는 그냥 분자 상태로 녹아만 있는 거라고. 이온화 되지 않고 그냥 물 속에 이렇게 그냥 분자 상태로만 존재한다고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다 금속을 넣어봐.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 금속이 수소 이온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여기 100개가 들어있는데 거기다 똑같은 금속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100개가 다 수소 기체가 되겠지. 그냥 정량적으로 따지면 100개가 수소 기체 된다면 수소 분자 50개 생기는 거야. 수소 이온 2개가 수소 분자 하나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그래서 풍선이 이렇게 부풀었다고 하자고.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동일한 양이 녹아있는데 수소이온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금속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 수소 분자가 아무리 더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지. 그지? 작지. 풍선 너무 작냐? 근데 자 이거 봐봐. 초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개가 다 이온화가 돼서 그 100개가 한 방에 다 수소기체가 된 거야. 그지? 얘는 99개는 그대로 있고 얘만 있었는데 얘가 수소기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양이 적잖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엔 크기가 같아져. 뭐랑 같아져요? 이거랑 풍선의 크기가 같아진다고. 왜? 똑같이 100개 녹였지. 그럼 얘도 다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 100개여야 되잖아. 근데 하나만 이온화 된 거잖아. 그럼 얘가 수소기체 나갔기 때문에 조그마지. 그럼 이거 없어지면 얘가 또 남은 거 중에 하나가 이온화 돼. 그러니까 총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초기에만 금속을 넣은 초기에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그렇지. 하나씩 계속 이온화가 되니까 1%씩. 그지? 근데 얘는 더 이상 이온화될 게 없는 거잖아. 한 방에 다 이온화가 돼버렸어. 근데 그게 다 수소기체가 돼버렸어. 그지? 그래서 표현에 주의하라고요. 강한 산하고 약한 산에 대한 보기가 나왔을 때 초기에는 얘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겨.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 크기는 어떻게 된다? 결국 같아진다고요. 총량은 같다고요. 알겠니? 같은 양이 녹아 있었다면. 알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풍선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는 얘는 이온이 200개 존재하고 얘는 1개, 2개 존재하니까 전류는 전극을 꼽았을 때 당연히 얘가 전류가 더 잘 흐르겠지? 얘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하면 안 돼. 이온이 있긴 있으니까 흐르긴 흐르는 거야. 근데 얘는 전류가 좀 약하게 흐르겠지. 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이라 그랬지. 전류가 졸라 잘 흘러. 무슨 전해질? 강전해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강산은 강전해질인 거야.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한다. 근데 약산은 안 통하는 건 아니야. 통하긴 통하는데 되게 약하게 통하지. 그러니까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약전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을 또 이렇게 강산과
약한 산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강산과 약한 산의 뭐 차이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근데요. 음. 쌤이 이거 크기 같아진다 했잖아요. 나중에 가면 근데 하나씩 변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안 가니까 그치, 아니, 그치. 풍선으로 덮어놨으니까 어디 도망 안 가잖아. 그지? 도망 안 가니까 밀폐가 돼 있으니까. 그지? 밀폐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이제 얘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산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일단 맛을 봤을 때 신맛이 나는 게 산이니까. 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산. 뭐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신김치 얘기했지.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더라도 그 속도가 되게 늦춰지는 것뿐이 발효가 된다고. 발효가 되면 뭐가 생겨? 젖산이라는 게 생겨서 신맛이 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중화반응에서 배우겠지만 근데 신김치 잘 못 먹는 친구들이 많아 요즘에는. 그러면 그 신김치 신맛을 좀 없애려고 엄마들이 거기다 뭘 넣어놓냐면 달걀 껍질이나 조개 껍질 같은 걸 그 김치통 안에 넣어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열어보면 없네 달걀 껍질이. 우리 중화 반응 배울 거거든. 중화가 돼서 신맛이 조금 사라지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달걀 달걀 껍질 왜 들어? 안 더럽지. 야 계란후라이하고 남은 껍질 그냥 거기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상하진 않지. 그지? 냉장고에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그지? 아니 조개 껍질도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그래서 신김치에는 뭐 젖산이라는 산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네 귤이나 레몬 먹으면 되게 시큼하고 신맛 나지. 거기에도 산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귤이나 레몬에 들어있는 산은 뭐야? 시트르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포도 어때? 포도 먹으면 단맛 나지. 니네 포도 먹으면 껍질 버리냐? 네. 선생님은 껍질까지 씹어 먹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포도 먹으면 껍질이 없어. 근데 그 껍질이 약한 못 먹는 게 아니잖아. 그럼 좋아. 씨는요? 씨도 그냥 삼켜. 어차피 소화 안 되고 나올 걸 뭐. 그지? 귀찮아서 그냥 선생님 먹는데 그 껍질을 씹으면 그 포도 알맹이는 되게 달달한데 그 껍질이 약간 시큼한 맛이 나.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산이 들어있다고. 우리 책에 그 포도 얘기 나와 있나? 아니요. 포도 얘기는 안 나와 있네? 자, 포도에는 타르타르산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 탄산음료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들어있는 거야? 탄산이라는 산 들어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아까 비타민C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 자, 비타민, 요즘엔 비타민이라 안 하지? 바이타민이라고 하지. 요즘 그냥 선생님은 그냥 비타민이라고 쓸게.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근데 쟤는 이름까지 타르타르 막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뭐 교과서에 없으면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좋죠. 요 정도까지는. 그제?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제? 외우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제?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야, 보기 중에서 찾는 게 나오면, 야, 이게 한번 들어본 건 찾겠지만,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 그제? 근데 설마,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그지? 주입식 교육의 일환인 쓰는 거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 나는. 근데 일단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배운다. 이게 보고. 그지? 뭐 이거 말고 되게 예를 들어서, 니네 벌이나 개미한테 쏘면 되게 따끔따끔하고 아프지. 그지? 걔네들 분비물 속에도 산이 들어있는 거야. 요거 되게 사실 잘 나오는 산 중에 하나인데. 폼산. 자, 폼산은 화학식은요 외워두십시오. 얘는 HCOOH 이렇게 돼. 알겠니? 요거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해두자 이거지. 그지? 벌이나 개미의 어떤 그 분비물. 그지? 얘는 산소물질이 들어있어서 내 몸속에도 사실 산이 있어. 염산, 위액. 음식 먹으면 소화시킨다고 위액이 나오잖아. 거기 염산이 들어있어서 그 염산 때문에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죽기도 하고 음식이 상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지? 이게 어떤 맛인가 느껴보고 싶으면 많이 드세요. 그래서 과식으로 오발탐을 하면은 염산이 이렇게 위액이 역류돼서 나오니까 그 맛을 느낄 수 있어. 그지? 뭐 니네들도 곧
겪게 될 수도 있어. 나중에 대학 가갖고 MT 갔는데 막 술을 먹는 거야.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술 먹으면 이렇게 토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안주를 뭐 먹었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실험을 보면 아까 이게 수소 이온 때문에 그런 산성이라는 성질이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거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 확인하는 실험. 자, 우리는 지금 결과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이 산성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렇게 거름종이 하나 준비합니다. 거름종이 하나 준비하고요. 양쪽에다 집게를 이렇게 꽂습니다. 집게를 꼽아서 뭐 전선 같은 거 이제 연결해.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극을 연결하고 한쪽은 마이너스극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거름종이에다가. 그지? 물론 이제 거기다가는 리트머스 종이를 이렇게 이제 끼워 놓습니다. 자, 전기 통해? 안 통해야지, 그지? 그냥 종이는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름종이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물 묻혀요. 그냥 물은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 그렇지. 전해질 수용액을 적셔주는 거야. 야,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은 다 증류수야.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수돗물은 통합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이제 소독하려고 여러 가지 이온들이 들어가거든. 특히 뭐 염소 이온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전기 통하지. 아, 맞아. 우리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 했으니까 수돗물 막 묻힌 다음에 콘센트 찌르면 그냥 빠이 짜이찌 되는 거야. 그지? 수돗물은 전기가 통한다. 어쨌든 거름종이를 전해질 수용액에 적셔줘. 뭐 주로 나오는 전해질 수용액이 질산칼륨 같은 애가 있어. 질산칼륨. 질산칼륨. 그럼 질산칼륨 수용액이니까 이 표면에 이제 젖어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이제 무슨 이온이 존재해? 뭐 질산 이온 존재할 거고 칼륨 이온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국 마이너스국 연결하면은 음이온은 보이지 않지만 플러스국으로 이동하고 양이온은 보이지 않지만 마이너스국 이동하면서 이제 여기 전기가 통하게 돼. 그럼 여기다가 중간에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을 이렇게 이제 집게로 같이 집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염산을 묻힌 실을 하나 이렇게 딱 이제 올려놔. 그럼 이 실이 염산에 묻어 있으니까 그 실 안에는 지금 여기 얘기했지만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이제 존재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전원을 딱 연결하잖아. 그러면 이온들이 이동해야지. 얘 당연히 플러스고 이동한다 그랬고 염화 이온 이동해야 안 해? 해야지. 얘도 이온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플러스고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 이온도 마이너스 이동하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는 걸 볼 수 있거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뒤에 지시학 다시 얘기하겠지만 산성 용액을 만나면 붉은색 변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극 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누구 때문인 거야? 수소 이온 아니면 마이너스극 이동한 애가 칼륨 이온이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변한 거고 산성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물론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니네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알고 싶어. 칼륨 때문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봐. 만약에 칼륨 때문에 나타난 거면 염산 그대로 두고요. 거름종이만 다른 전해질 수용액에 적시는 거야. 만약 질산나트륨이라는 수용액에 적시면 이게 칼륨 때문에 나타났던 거라면 질산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꾸면 나트륨이 되니까 색깔 안 변해야 되겠지. 근데 변해. 그럼 누구 때문인 거야? 수소이온 때문이라는 거지. 그지? 반대로 얘 때문인 거 알고 싶어. 그럼 염산 대신에 그냥 일반 전해질 수용액을 적신 다음에 올려놔. 그 다음에 연결해보면 색깔이 안 변해. 그럼 누구 때문인 거야? 수소이온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니 결국 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은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염기로 가봅시다. 염기. 그지? 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화학식만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화학식만 다르다. 자, 염기는 아까 얘기했자, 염기는 참고로 이제 베이스라 그래. 베이스. 염기는 베이스. 그지? 베이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화학식을 썼을 때 수산화 모식이 나오면 다 염기인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염기로 수산화 나트륨, 그지? NaOH, 수산화 칼륨, KOH, 수산화 칼슘, CaOH2. 그 다음에 뭐 여기 적진 않겠지만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있고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 수산화 모식이 그러면 다 염기야.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도 마찬가지 OH- 내놓는 애들이니까 지금 다 어때? OH-를 가지고 없네. 그지?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데 얘는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런데 요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잖아. 요걸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염기는 맞아. 근데 이 정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염기야.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쨌든 얘는 물에 녹으면 생기긴 하거든. OH-가. 근데 이 정의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염기야.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의가 나온다고. 근데 그건 지금 배우지 않는 것뿐이다 이거야. 언제 배워요? 화원 가면 배울 겁니다. 화원. 그지? 화원 가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라는 게 나올 거고요. 사실 루이스 정의도 안 배울 거야 아마 너희가 배우는 화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학원에서 뭐 화원 수업을 할 때는 학원에서 알려주시겠지만 정규 교과에서는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럼 마찬가지 얘네가 이온화 될 거 아니야 물에 녹으면. 그럼 마찬가지 이온화 식을 한번 써보자고. 자, NaOH는 Na 플러스와 OH-로 이온화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얘도 아까 산하고 똑같아. 얘 하나를 녹여서 이온화가 됐더니 수산화염이 하나가 생기면 일가야, 일가. 일가 염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산은 일가산, 염기는 일가 염기 이렇게 부른다고. 각각 하나씩 생기면.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 KOH, K 플러스와 OH-. 자, 얘도 마찬가지 OH- 하나 생기니까 일가 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산화 칼슘. 자, 이게 OH2 붙어 있지? 맞아? 그럼 얘는 Ca2 플러스에 뭐 OH-가 이제 2개 이렇게 생겨. 얘는 이가 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암모니아. 자, 사실은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녹으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라는 이온,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 하고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이 암모니아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H4OH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요거 그냥 이거 나오면 암모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물에 녹아서 얘와 얘로 나뉘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암모니아구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니? 암모니아라고 생각.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것도 있거든. 자, 참고로 수산화 알루미늄은 AlOH3야. 그럼 얘는 이거 하나가 이온화가 되면 OH가 3개 생기지. 3가 염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염기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어쨌든 그 다 물에 녹였더니 지금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공통되게 생긴 거잖아. 자, 그럼 요거 한번 봐봐. 자, 얘네들 염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지? 역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 그지? 저 새끼가 쓰는 거 보면 분명히 염기가 아니니까 썼을 거야. 그지? 왜냐면 이게 혼동하기가 쉬워. 여기 지금 떡한 이렇게 OH가 있으니까 마치 얘를 물에 녹이면 OH-가 생길 것 같잖아.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분자의 구조를 이렇게 따로 그려놓은 것 뿐이거든. 참고로 얘는 우리가 메탄올이라고 하는 공업용 알코올이고요. 얘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소독약에 쓰는 알코올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지금 분자식 혹은 구조식에 이렇게 OH가 들어가 있어도 얘네를 물에 녹인다고 해서 수산화 이온이 생기는 게 아니다. 당연히 염기가 아니란 얘기고. 그러면 얘네 물에 녹이면 뭐겠니? 그냥 중성이야. 산을 물에 녹이면 산성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염기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거든? 얘네들은 물에 녹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해. 중성이야, 중성. 알겠니? 그래서 요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자,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통적으로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OH-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고. 그 공통된 성질 뭐라 부른다? 염기액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염기성 이렇게 불러. 자, 참고로 얘는 OH는 다 가지고 있고 앞에 양이온의 종류만 다르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기를 특정하지 않고 염기를 할 때는 BOH라고 많이 씁니다. B가 염기의 베이스의 B야. 그러니까 그냥 BOH라고 하면 아 OH-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B라고 하는 양이온을 갖고 있는 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쓸 땐 BOH라고 씁니다. 자, 염기성 첫 번째. 맛은 쓴맛이 납니다. 그지? 맛은 쓴맛이 납니다. 물론 맛을 보겠다고 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어. 그지? 가장.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뭘 많이 비누 만들어, 비누. 그럼 우리 비누 칠하다가 비누 거품이 입에 살짝 따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짝 맛을 보게 되는 경우에 굉장히 쓰지? 쓴맛 납니다.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아까 산과 달리 이제 이온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양이온, 음이온이 수용액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통하겠죠. 그 수용액에서 전류 통한다. 전류가 통한다. 마찬가지로 산도 그렇고 염기도 뭐다? 전해질이다. 그지? 전해질. 전해질. 자, 세 번째. 염기는 산과 달리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얘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 이유가 있어. 염기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먹잖아. 콸콸콸 마시지?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다 단백질이거든? 겉은 멀쩡한데 내장기관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다. 물론 너희가 이걸 구하기도 어렵지. 개인이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지? 안 팔 거야, 아마. 개인한테 팔지 않는다고, 대부분. 인터넷에 보면 수산화 같은 거 검색하면 나오거든? 근데 안 팔어. 팔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학교 뭐 교직원 뭐 신분증 이런 거 보내줘야 돼. 학교에서 실험하는 용이나 뭐 이런 걸로만 팔기 때문에. 근데 단백질을 녹이면은 머리카락은 안 녹아요? 녹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이 염기들이 비누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비누칠을 하면 미끌거리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야. 그 비누 제대로 닦으면 뽀득해지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피지라고 하잖아. 그 노폐물들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물로 씻으면 그게 식혀 나가잖아. 그러니까 내 이 피부에 있던 노폐물들이 비누에 의해서 녹아갖고 다 물에 식혀 나갔으니까 뽀득뽀득해지는 거지. 그지? 머리는 왜 안 녹아요? 그러니까 그 녹이려면 일단 그 농도도 되게 높아야 되고 시간도 좀 걸리지. 근데 그 우리가 쓰는 비누에는 조금 들어있겠지. 그게 많이 들어있으면 되겠어? 그지?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누칠을 했을 때 미끌거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지가 그 머리카락 얘기했잖아. 니네 그 목욕탕에서 세면대에서 물 쓰다 보면 잘 안 내려가. 대부분 세면대 밑에 하수관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 하수관이 막히는 90%가 머리카락이야. 여기 머리카락이 엉켜갖고 물이 못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니네 거기다 락스 같은 걸 이렇게 부어줬거든. 그 락스에 이 염기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 머리카락에 단백질 성분이 녹아서 머리카락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얘가 이렇게 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뚫리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수구 세척제 같은데 이제 이용이 된다 이거지. 근데 물은 어떻게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는 길은 따로 있고요. 수도꼭지에 올라가는 건 따로 있는 거고. 물을 계속 치면 나중에 가지. 그렇지. 야, 물의 양이 많으면 수압 때문에 밀어내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밀어내. 여기 물이 차 있겠지, 어느 정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물이 좀 차 있겠지, 빠져나가지 않은 물은. 변기물 생각해봐, 변기. 은가스하는 변기도 어때? 그 안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니네가 물 내리면 그 확 물 쏟아지면서 그 압력에서 그 이제 노폐물은 나가고 새로 내려온 물이 고여 있는 거잖아, 이만큼. 그지?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그지? 비슷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지? 똥숟간에 물이 남아있느냐, 여기에 물이 남아있는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단백질을 녹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5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 수용액에다가 지시약을 떨구면 산성일 때와는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만 색깔들이 다 똑같은 색깔로 변한다, 이거지. 지시약의 색깔이 동일하게 변한다. 동일하게, 그지? 변한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이제 이 염기라고 하는 애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이거야. 그지? 똑같아. 산하고 거의 비슷하지, 지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양이온의 종류는 다 다르니까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얘네마다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염기에서는 이 양이온에 의해서 다른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산과 마찬가지로 강한 염기와 약한 염기로 나눌 수 있어. 자, 요렇게는 다 강한 염기. 그럼 나누는 기준은 동일한 거야.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냐. 매우 잘 되면 강한 염기, 잘 안 되면 약한 염기야. 얘네들은 강염기, 강한 염기. 3개만, 한 개만은 그럼 약염기예요? 여기서는, 여기 써놓은 거에서는. 그지? 여기 써놓은 거에서. 수산화 바르면 약이에요. 뭐 그런 것도, 그지? 수산. 자, 예를 들어 아까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거 얘기했지. 그런 것도 약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지? 수산화 바륨. 왜냐면 우리가 먹잖아. 제산제 좀 들어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강한 건 못 먹겠죠.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써져 있는 거에서는 이제 얘가 약한 염기예요. 자, 나누는 기준은 어떻다고? 똑같이 이온화가 거의 100% 되면 강한 염기. 이온화가 잘 안 되면 약한 염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 물에 잘 녹는 거랑은 별개라 그랬지. 봐라. 수산화 칼슘은 물에 되게 안 녹아. 안 녹는데 강한 염기잖아. 그러니까 100개를 녹였는데 한 10개만 녹아. 근데 그 10개가 다 이온화 되면 강한 염기야. 반면에 암모니아는 물에 되게 잘 녹아. 100개 녹으면 100개가 다 녹아. 근데 이온화는 그 중에 한두 개만 돼. 그래서 물에 녹는 거와는 별개로 녹은 애들 중에 몇 %가 이온화 되느냐 가지고 나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강산하고 똑같아. 강염기는 같은 양을 녹였을 때 이온이 많으니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지. 강전해질인 거야. 그러니까 강산도 강전해질, 강염기도 강전해질 되는 거야. 약염기는 약전해질 되는 거야. 이렇게 약전해질. 약염기는 약전해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염기까지, 그지? 쭉 한번 자, 봤고요. 그죠? 봤고, 마찬가지로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염기성이, 자,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제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데, 그게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 아까 똑같아. 산하고. 자, 마찬가지로 거름종이 하나 준비하시고요. 거름종이 하나 준비하시고, 거름종이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해질 수용액에다가 적셔주시고, 그지? 뭐 예를 들어 질산칼륨이라고 쳐도 똑같아.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이렇게 놓고요. 자, 양쪽을 집게로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지? 양쪽을 이렇게 집게로 찝어주시고, 한쪽은 플러스극 연결하고, 한쪽은 마이너스극 연결해. 자,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마찬가지 몰라? 뭐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 적신 실 올려놓는 거지. NaOH 적신실을 올려놓으면 Na 플러스 존재할 거고 OH 마이너스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거름종이를 질산칼륨에 적셔놨으니까 질산이온 존재할 거고 칼륨이온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전원 연결하면은
여기 써 있는 음이온들은 다 어디로 이동해?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 양이온들은 다 마이너스극으로 이동을 할 텐데,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플러스극 쪽으로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파란색으로 변해가더라 이거지. 그럼 마찬가지 누구 때문인 거야? 플러스극 이동하는 NO3 아니면 OH- 때문인 건데, 아까 산에서와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얘 종류를 바꿔봐. 뭐 질산칼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염화칼륨 이런 걸로 바꿨을 때 색깔이 안 변하면 얘 때문에 변한 거였어. 근데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면 얘 때문인 거야. 똑같다 이거. 그래서 결론은 마찬가지로 염기성이라는 성질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더라?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더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선생님 당부를 하자면 얘네들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는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얘도 그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염기, 아까 산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방금 선생님 썼었지?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하는 하수구 세척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음식을 많이 먹거나 혹은 공복이 되게 오래되면 이 위산이 나오지. 그게 굉장히 속이 쓰려. 그럼 그때 우리가 제산제라는 걸 먹거든. 그 제산제에도 염기가 들어있는 거야. 제산제. 제산제에 들어있는 염기 성분 대표적인 게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 신김치 만들면, 신김치가 생기면 거기다 뭐 조개 껍질이나 달걀 껍질 넣으면 신맛이 좀 사라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염기 성분 들어있는 겁니다. 그지? 뭐 달걀 껍질이나 뭐 조개 껍질 같은 거에도 염기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뭐 비누 당연한 거고요. 비누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들어봤냐? 우리 흔히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어가지고 니네 빵 반죽에다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오븐에 구우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그러면 베이킹 파우더 안에 있는 얘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염기. 그지? 그 다음에 니네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되면 거기다 석회가루 같은 거 뿌려주거든? 그 석회가루 같은 것도 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회가루.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중화반응이 어차피 나오니까 또 얘기하죠. 니네 요즘은 거의 안 나는데 생선회를 먹으면 이런 횟집에서 시켜먹는 회에선 거의 냄새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항구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잡은 생선을 바로 회를 떠줘. 그럼 비린내가 좀 나죠. 그 비린내 나게 하는 성분이 또 염기야. 그래서 니네 왜 레몬 슬라이스가 이렇게 같이 오거든. 그 레몬즙을 뿌리면 이제 중화가 되면서 좀 비릿한 맛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 비린내 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염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염기들이 있다라는 것만. 베이킹 파우더. 예, 성분인 거라고. 성분인 거. 근데 얘도 약간 따지면 염기가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산과 염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럼 사실은 산과 염기를 한 이유는 중화반응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인 거지,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은 산과 염기보단 중화반응이라고 봐. 왜냐면 산과 염기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뭐 있어? 어려운 내용 있어? 한 개도 없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과 염기를 배운 것 뿐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하면 여기 책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뒤에 22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중화반응은 슬슬 들어갈 건데 중화반응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시학과 pH라는 게 나옵니다. 자.